안녕하세요, 여러분들. 3일 만에 또 업데이트 하기 위해 방송을 녹화를 시작할게요. 자, 일단 저번 방송에서는 이 채널링을 봤었어요. 그렇죠? 이 채널링을 보여드리면서 상승했던 이 파동에 대한 총 되돌림을 봤었을 때, 그렇죠? 최고점에서 되돌림 찍어서 최저점을 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있는 구간이 여기를 찍어도 되고 저점 여기를 찍어도 되죠. 여기. 그래서 여기가 1로 찍고 고점을 0으로 찍는 건데, 되돌림 보면 피보나치 구간에 236 구간을 최소 되돌림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또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닐 경우 올라왔을 때 저항받을 자리는 무엇이다? 그렇죠. 이 되돌림 ABC 파동, 이 되돌림 ABC 파동에 대한 되돌림 0.5 구간이나 또는 어느 구간? 그렇죠.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에 대한 상단 저항 구간 또는 리테스트, 이 두 자리를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반등이 생각보다 빠르면서 이 추세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4시간 봉을 보더라도 추세선 위에서 마감을 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하나, 둘, 세 번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다음 저항 구간을 봐야겠다 싶어서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오는 걸 기다리며 매매를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여기서 지지가 첫 번째로 나왔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0.5 구간에서도 되돌림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저항 받았던 구간에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이 깨졌을 때는 롱으로 스위칭을 하고 이걸 먹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렸어요. 여기서 저항을 한 번 더 막고 올릴 줄 알아서 저는 이런 구간에서 한번 프릭자를 하고 올리는 걸 그냥 지켜만 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이제 올라가는 게 임펄스스러운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임펄스 파동은 존재하지 않죠.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5파동인데 고점을 뚫지 못했어요. 그랬을 경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이게 마지막 파동이 미달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조정 파동이 나왔고 여기서 새로운 파동이 나왔는데 미달로 나와서 고점을 깨지 못했다. 그랬을 경우 하락 다이버스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죠. 근데 없네요. 일봉으로 가볼까요? 일봉도 없고요. 네. 그러면 아직 파동이 안 끝났을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5파동 미달로 봤었을 때 어떻게 카운팅을 하느냐, 그래.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라면 이렇게 카운팅할 것 같아요. 1파, 2파, 3파, 3파, 5파에서 웨지로 1파동 리딩이 나왔고 되돌림 파동 2파동이 나왔고 이게 3파동인 거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파 되돌림 이후 5파동 연장파동 확장파동으로 봤었을 때 1파에서 3파 피보나치를 찍었을 때 1.618 구간에서 저항이 꾸준하게 나왔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려오는 거를 보았을 때 고점에서 저점을 찍었을 때 1.618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지지가 나온 상황이고요. 이 구간을 또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바로 시간봉들이었죠. 네, 4시간봉에서 지지 저항 오더 블락 구간에서 꾸준히 지지가 나왔던 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다 관점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관점 나가는 것도. 일단 일봉이 나왔어요. 장대양봉으로 나오면서 저항을 깨고 발사하면서 장대양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되돌림을 주면 상승을 할 경우에는 이 되돌림 피보나치의 구간에 236, 382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전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게 예쁘죠? 그러지 못하고 추가적인 되돌림을 주면서 풀 음봉으로 마감했어요. 풀 양봉 이후 풀 음봉으로 마감했을 경우에는 어떤 뜻이냐면 이 구간에서는 숏 세력, 저항 구간이고 내려올 때마다 롱 세력, 그리고 지지 구간이 동일한 힘으로 발생하고 있는 프라이스 액션이 나오는 구간이다.
매물대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형성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생각하면 롱과 숏이 싸우고 있는 조합 자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봉이 마감하자마자 또 관점이 나간 게 여기선 흔들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안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린 이제 차트가 있는데 한번 쭉 봐볼게요.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네요. 아까 다 여기서는 이제 관점 나간 거죠. 지지받았고 위에서 마감한 게 보였으니 우리는 Ascending Triangle 상단이나 또는 0.5 구간에서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여기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냈고, 근데 0.5 구간을 깨고 상방을 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롱을 보는 게 맞았고, 여기서 롱 본 이후에 최고점이었죠. 여기가 최고점에서 어떤 프랙탈 패턴이 나오고 있었죠. 그렇죠. 엔딩 웨지에 대한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항을 보고 숏을 들어가는 게 좋아 보였고, 그래서 숏을 들어갔는데 깼어요. 만약에 이걸 못 봤더라도 아니면 뒤늦게 봤더라도 이 추세 라인이 깼을 때라도 손익비를 보고 들어가면 나쁘지 않은 자리였겠죠.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또는 고점을 깰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는 게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있죠. 오늘 고객할 경우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면 반등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구간이 깨질 경우에는 일본 캔들 또한 깨질 확률이 높고 추가적인 되돌림을 당연히 봐야 된다. 자, 그래서 보니까 깼습니다. 깨고 다음 구간까지 갔죠. 이 구간을 깬 이상 우리는 일본 캔들 또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풀 음봉이에요. 거래량 또한 늘었고, 그래서 숏은 뭐다? 홀드하자. 그리고 롱은 조심히 들어가자 라고, 롱은 확인 매매, 조심히 매매하자 라고 말씀드렸고, 쭉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캔들에서 지지가 나온 걸 보았고 깨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양방 오픈하면서 고매는 하지 말자. 왜냐? 여기서는 흔들면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거 차트 봤었을 때는 비슷한 캔들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장대 양봉 이후 지지를 받고 음봉으로 마감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보면 다음날 며칠 동안은 횡보를 하다가 방향을 준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소파동이에요. 여기는 어느 구간이냐면, 일단 아까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여기서는 웨지 형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숏을 들어갈 수가 있었고, 너무 쉬운 타점이라 이런 거는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이제는 제 시청자분들 다 들어갔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기서 못 들어가도 정말로 손익배 안 따지고 들어갔을 경우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되돌림 주고 여기 가서 일봉 마감을 했어요.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4시간봉 오더블락 매물대이기도 했고요. 자, 상승을 했습니다. 추세 라인을 깼어요. 그렇죠? 내려오는 추세 라인을 깼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린 되돌림 구간에서 롱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게 A, B, C로 이런 식으로 파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내려왔을 때는 채널링 구간, 아까 보여드린 채널링은 저장했구나. 여기 있네요. 이렇게 봤었고요. 내려왔을 때 우리가 봐야 할 구간은 이 구간과 이 구간 두 군데를 보면 된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치우고 피보나치를 보여드리면 어느 구간이냐면 또 이것도 618이야. 오늘 어떤 타점이 다 618이죠? 이것도 618이야. 피보나치 618 자리였고 올라갔을 경우 우리가 봐야 될 저항 자리는 어느 자리냐? 바로 236 자리부터 매물대 자리죠. 그래서 이 구간을 저항으로 보고 익절을 걸어놨었고요. 보다시피 여기서 익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숏은 걸리지 않았어요. 네, 너무 빨리 누르고 내리기 때문에 숏은 걸리지 않았고 이 다음에는 어떻게 마감했죠? 반 꼬리, 반 몸통. 한마디로 5대5예요. 그래서 횡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뒤로는 매매하지 않고 롱만 아직은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네, 항상 다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 뭐 긴꼬리 음봉으로 시간봉 마감한다면 당연히 하방을 봐야 된다. 하지만 시간봉 음봉으로 마감을 하지 않고 거의 반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지금 횡보를 봤던 거고요. 이런 건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사실 관점을 잘 나가진 않아요. 근데 혹시나 해서 제가 A를 말하더라도 여러분들 A를 말하더라도 차트가 변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보시면 위아래 둘 다 첫 번째 구간들에서 저항이 나온 거 보니 첫 번째 구간, 첫 번째 구간 지지와 저항이 나왔죠. 그래서 박스권 무빙이 더 나올 것 같다. 그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샷을 첨부한 거고요. 또는 제가 말한 시간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횡보할 듯 이렇게 마감을 하면 더 횡보할 듯 이거겠죠. 하지만 당연한 거지만 시간봉 긴 꼬리 음봉으로 마감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마감한다면 당연히 횡보겠지만 이게 아니라 이게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한다? 이렇게 캔들 마감하면 뭐겠어요? 당연히 하방을 봐야겠죠. 왜냐? 여기서 마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로 내린 거잖아요. 그만큼 상승보다는 매도세가 더 강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했을 경우 시장에서는 더욱더 사람 참여도는 숏으로 들어갈 것이고 추가적인 하방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량을 보고 하방을 보는 거예요. 이때는 횡보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A를 말하더라도 꼭 답은 A가 아니라 차트가 만약에 A로 마감이 되면 A지만 A가 아닌 다르게 마감이 되면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 제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또는 궁금하시면 저나 이제 한글방에서 항상 물어보시면 제가 보면 항상 답해드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 본 것처럼 아직까지도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방향이 나온 게 아니라 흔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소파동에서만 단기적으로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케이. 이제 끝났고 이제 좀 큰 걸 봅시다. 자, 주봉 볼게요. 이틀 남았어요. 캔들 지지 받았다라고 보기 애매하죠. 이평을 보면 이평은 지지 받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캔들 지지 받았다라고 보기는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방이 나오든 하방이 나오든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는 저번 주까지는 상방이 나왔어야 됐다고 저는 봤어요.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방송 3일 전이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소파동 프랙탈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 아까 말 안 했는데 아까 말했나 이걸 임펄스라고 봤다 했죠. 저는 이게 임펄스면 되돌림 파동이 나고 임펄스로 나오면 이게 O파동일 가능성밖에 없어요. B파동에서는 임펄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엘리엇 파동 영상 기본 영상 가보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ABC 파동이 있으면 이게 추가적인 하방을 갈 거면 이게 B파동이어야 되는데 B파동은 무조건 3파동으로만 이어져 있죠. A파동 같은 경우는 3파동이 나올 수 있고 5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C파동 같은 경우도 3파동이 나올 수 있고 5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5파동이 나오는 경우는 5, 3, 5로 지그재가 되는 거고 3파동이 나올 경우에는 3, 3, 5로 플래시 되는 경우예요. 여기서 3파동이 나올 경우에는 뭐가 되죠? 수렴이 나올 수 있고요. 웨지가 나올 수 있고요. 또는 복합 조정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ABC 파동에서 C파동은 5파동이 나오고요. 그래서 3파동이 나올 경우에는 WXY로 표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B파동에서 5파동이 나오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이게 이럴 경우에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5파동 미달이 나왔다 라고 보던지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미달이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시 하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파동이 끝인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파동이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하는 거고 만약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온 거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되돌림을 주고 다시 하방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지. 여기서 A파동 나왔고 뭐 B파동 나왔고 C파동이 나온다. 이게 아니다 이거죠.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 차이점이 중요한 이유는 피보나치 찍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근데 크게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저처럼 이제 작은 파동까지 다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만 스윙을 하거나 현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 네. 자, 이제는 우리가 지켜봐야 할 이제 추세 라인 같은 경우를 공유해드리면 이렇게 올라온 이 추세 라인이 중요하겠죠?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주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리테스트 후 하방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되돌림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매물대 상단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보는 거죠. 또는 여기에서 이 두 구간을 보는 게 맞아 보이고요. 네. 일단은 그리고 월봉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13일 남았기 때문에 시간은 아직 남았어요. 2주. 그래서 한 다음 영상쯤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상승할 경우 양봉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보면 될 것 같고 추세를 이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음봉으로 마감될 경우 되돌림을 보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저번 영상, 3일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더라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 구간에서는 지표를 시키면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되돌림을 주고 올라가도 안 이상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고 네, 일단은 그렇게 나온 모습이네요. 이렇게 추세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한 번 한 번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되돌림이 깊은 경우에는 채널링을 잘 이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세 개 포인트를 가지고 이 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를 찍었을 때 여기가 나오는 거죠. 네. 오케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다른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다들 안전매매 하세요. 감사합니다.